권영철 기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와이뉴스는 제가 제목을 보고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들은 왜 마이크를 던졌나? 누구 얘기입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에서 청와대로 직행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굳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얘기군요. 네. 청와대 대변인으로 정연국 MBC 시사제작국장이 간 것.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건가요? 예, 그렇죠. 뭐 정영국 대변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정영국 대변인을 포함해서 현역 방송인들이 청와대로 가는 일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아예 굳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누구 있죠? 그 전에? 민경욱 전 대변인이 바로 오전까지 뭐 데스크 회의에 편집 회의에 참석하고 했다가 바로 갔죠. 맞아요. 또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임명됐던 지금 이남기 현 스카이라이프 사장도 청와대 홍보수석 내정 당일까지 SBS 미디어 홀딩스 사장이었습니다. 예. 지주회사죠. 윤두현 전 홍보수석도 YTN 플러스 사장을 맡고 있다가 청와대를 바로 갔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김성호 청와대 홍보수석도 SBS 기획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청와대 사회문화특보로 임명이 됐다가 예. 현직이 무슨 특보 하나 이런 논란이 있니까 다시 이제 홍보수석으로 발령이 받은 뭐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의 사례를 지금 쭉 얘기해 주셨는데 네. 예전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김영삼 정부에서는 조선일보 편집국장이던 주돈식 씨가 정무수석으로 갔다가 문화부 장관이 된 적이 있고요. 뭐 김대중 정부에서도 조순용 전 KBS 편집 주간이 가기도 했었고, 예. 노무현 정부에서는 뭐 현직 언론인이 대변인을 하는 경우는 윤석용 전 홍보수석밖에 없었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홍상표 홍보수석 YTN 출신이죠. 김두 홍보수석 중앙일보 출신, 예. 김은혜 전 대변인도 현직 언론인에서 청와대로 가는 경우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일상적으로 현직 기자를 그것도 방송사에서 앵커를 하면서 얼굴이 잘 알려진 사람들을 계속해서 청와대 참모로 영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언론인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그렇죠. 지금 문제는 그런데 네. 현직으로 일을 하다가 네. 심지어 당일까지 일을 하다가 그렇죠. 바로 청와대로 직행한다는 그 부분인 거잖아요. 네, 예. 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까? 현직들이? 이게 개별적으로 상황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개인의 최종 판단이었다는 점이고요. 청와대가 현직 기자 그것도 앵커 출신을 잇따라 데려가는 것은 예. 어쨌건 얼굴이 잘 알려져 있고 사람들에게 친숙하잖아요. 던지는 이미지가 저 사람은 좀 공정하고 뭔가 잘 얘기해 줄 거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의 속성을 잘 알죠. 그렇죠. 그런 것들일 것이고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예. 어쨌건 뭐 청와대 대변인은 차관급 바로 아래인 1급 고위공직자죠. 1급이에요? 예, 비록 별정직이긴 하지만은 언론사 간부에서 고위공직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청와대 대변인이 홍보수석을 겸임했으니까 예. 바로 차관급이 되는 거였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이제 별도 1급 대변인으로 두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정치권으로 가는 길목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경욱 전 대변인이 이제 청와대 대변인에서 물러나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죠. 이런 경우 또는 청와대 홍보수석을 하다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낙하산으로 갑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이남기 첫 홍보수석이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으로 있고 예. 윤두현 전 홍보수석은 한국 케이블 TV협회 사자 회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강성남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현직 언론인들이 청와대로 직행하는 것은 비정상 중의 비정상이다. 언론인의 권력 지향 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권력 지향적인 속성. 강 위원장은 언론인들이 이제 권력자들과 쉽게 접촉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기화로 해서 권력 복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우리 언론의 취약한 부분이라면서 청와대로 가서 조금만 자리 잡으면은 뭐 차관이나 장관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총선에 나가거나 공기업 낙하산으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 언론인들의 출세의 한 방편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 그 개인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간 분들? 들어봤죠. 뭐라고 하세요? 정영국 신임 대변인은 뭐 이전 전화로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하루에 200통 이상 전화를 받는데 아직 대변인으로 임명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이분이 그러니까 백분 토론 진행하던 그분인 거죠? 그렇죠. 사흘 예. 전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 진행하던. 예. 과연 그러니까 사흘 전까지 토론 진행하면서 이미 얘기는 오가고 있었을 텐데 공정한 진행이 가능했겠는가. 현직 언론인들이 바로 직행할 때 최대 문제점이 그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와대 청와대 이제 뭐 비서관을 했던 전직 언론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와대에서 제의가 온 거는 한두 달 전이었다. 예. 근데 검증 절차가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민경욱 대변인에게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득을 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설득을 당했다. 나라 위해서 좀 나서달라 뭐 이런 설득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제의를 받고는 감투 같아서 싫고 예. 후배들이나 KBS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다면서 예. 그렇지만은 감투가 아니라 희생이고 창살 없는 감옥과 같다. 그런 부담도 감당해야 될 몫이다. 그런 설득에 수락을 했다.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청와대가 이렇게 무리하다는 걸 알면서 네네. 언론인들의 질타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현직 언론인을 데려가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은데요.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대신을 하자면은 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한두 번도 아니고 방송 현장에 있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청와대로 데려가는 것은 언론의 정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는 정부가 언론기관을 마치 정부의 한 기관, 하부기관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산하기관처럼. 예. 김민기 숭실대 교수는 예. 테이블 아래에서 기다리는 개 같은 느낌이라면서 어휴. 고기 던져주면 잽싸게 받아먹기만 하지 뭐 기자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예. 자존심이나 자존심이나 윤리의식이나 이런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친 표현까지 나왔네. 테이블 밑에서 기다리는 개, 강아지가 된 듯한 느낌이다 지금 언론인들이.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나 교수, 사법부 판사들을 내 수하들이고 언제든지 데려다 쓸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같다. 아주 퇴행적인 시각이다. 어쩌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대통령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관점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했고요. 그쪽에서 아무리 끌어가려고 해도 언론인들이 나 현직이기 때문에 나는 당장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가는 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청와대가 임명을 데려갈 거면 아무리 보안이 중요하다고 손치더라도 최소한 정리할 시간은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럼요. 그런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만두고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예.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죠. 정의준 동아대 교수는 공영방송이건 뭐건 누구라도 데려다 쓸 수 있다는 청와대의 시각이 문제다. 예, 예. 공영방송 앵커나 이런 언론인들을 대통령 아래에 있는 부하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너무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론 기자들도 정치권에 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기자 할 만큼 했으니 나도 권세도 좀 누려보고 다음번 정치계로 진출한다 이건데 이런 기자들이 정치권으로 가는 나라가 정말 있을까? 아하. 정말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김창룡 교수의 한마디 참 이게 따가운 건데 현직 언론인들의 권력형은 불공정 보도, 곡필의 대가로 챙겨주는 전리품으로 봐야 한다. 전리품이란 얘기. 그 결과는 언론 신뢰도 하락이며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걱정이고요. 참 언론인으로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부끄럽기도 하고요. 우리가 참 왜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됐는가. 예, 지금 뭐 질타 문자도 막 쏟아지고 그러네요. 권영철 기자, 예, 우리 스스로의 아픈 부분 오늘 한번 찔러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이뉴스였습니다.